자, 안녕들 하세요. 맨날 똑같은 얘기지만은 벌써 일주일 지났네요. 그죠? 내년도 굉장히 빨리 지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매년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위기가, 올해 처음 여기 강의 나오지만은 분위기가 참 좋네요. 굉장히 좋아요. 강의 나가는 데 중에서. 어제도 거기 가서 그런 얘기 똑같이 했습니다. 전 거짓말 못해요. 예. 자, 오늘 배우셔야 될 것은 등록면허세 나머지하고 그 다음 재산세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면허세가 적게 나올 땐 한 문제, 많이 나올 땐 2.5문제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범위가 적으니까 많이 출제될수록 땡큐죠. 그리고 재산세는 항상 꾸준하게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이 좀 신경 쓰면은 3시간 동안에 4문제에서 5문제짜리를 우리가 배우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또다시 돌아가면은 또 잊어먹고 다시 출발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460쪽에 등록면허세. 자, 세율 나와 있죠. 우리가 세율이라고 하는 것. 자,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표준세율. 먼저 칠판에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교재 보고 복습하면서 밑줄 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표준세율이다. 표준세율이다 그러면 뭐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세가 되겠죠.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세율의 명칭. 요걸 뭐라고 그런다? 표준세율.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지방세에서 통상 적용하는 세율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한다? 표준세율이더라. 그러니까 표준세율. 그러면 지방세 세율 끝. 이렇게 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표준세율이 나오면 항상 탄력세율이 쫓아다닙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똑같습니다. 세율의 이름은 표준세율. 표준세율에는 탄력세율이 따라다닌다. 탄력세율, 탄력이 뭡니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죠. 따라서 지방세 표준세율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누구한테 권한을 줬느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야, 지방자치단체장아, 네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5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라 이거야. 그러면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탄력세율을 적용하니까 꼭 지켜야 되는 세율이다? 아니면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세율이다. 둘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따라서 표준세율은 항상 가감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세율을 말합니다. 그럼 과거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표준세율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율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탄력세율이 따라다니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끝. 그러면 이제 표준세율의 뜻, 탄력세율의 뜻, 이게 이렇게 넘어갔네요. 그죠? 내가 새벽에 졸다가 잘못했나 봐요. 전 인정할 거 인정해요. 괜히 이 얘기해서 여러분은 이거 뭔지도 몰랐을 텐데. 표준세율이 있으면 탄력세율이 있고요. 그러면 이 표준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3가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첫째는 권리에 관한 것. 권리다 그러면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이러한 우리가 권리에 대한 세율은 1000분의 얼마가 된다? 2가 됩니다. 그럼 대부분의 등록면허세 세율은 1000분의 1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건수는 뭡니까? 공깃밥 추가하듯이 추가 등기라고 그랬죠. 그럼 추가 등기 때 똑같은 세금을 내면 2번 낸 것 같은 손해가 들죠. 그래서 2번째 등기할 때는
건당 세금이 금액이 정해져 있죠. 얼마가 된다? 6,000원. 말소 등기 같은 경우 두 번째 하는 등기는 공깃밥 추가처럼 건당 얼마 세율이다? 6,000원. 바로 이것이 등록면허세 세율의 90%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냐? 요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요거는 우리가 지나간 취득세 세율을 연상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거 처음 들으면 무지 어려울 건데 우리가 이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설명 한번 해드릴게. 과거에는 취득을 할 때 취득세 냈어요. 그 다음 등기할 때 뭘 냈느냐? 등록세를 냈어요. 그래서 취득할 땐 취득세 끝, 등기할 땐 등록세 끝 하다 보니까 취득세는 할 수 없이 내는데 등기를 안 해서 등록세를 빼먹는 경우가 많죠. 이걸 막기 위해서 개정이 됐죠. 이제 취득세 거둘 때는 등기에 관한 것도 같이 걷자. 그럼 사람이 등록세 안 내는 경우가 없지 않냐. 이렇게 개정이 돼서 이제부터는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같이 징수합니다. 이제 한 지붕 두 가족이 된 거예요. 따라서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건데 어려운 거예요. 이제 취득세 안에는 한 지붕 두 가족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한 지붕 두 가족이 뭐냐? 순수한 취득 과정에서는 우리가 순수한 취득세가 2%가 붙어. 이건 고정이야. 그 다음에 등기에 관한 것이 들어가 있죠. 과거의 등록세가. 그래서 취득을 하면 취득세 속에는 순수한 취득 2%와 그 다음 과거의 등록세, 즉 등기에 대한 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취득세, 표준, 세율 속에는 한 지붕 두 가족이 있더라. 순수한 과거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 얘는 몇 프로가 될까요? 2% 고정이야. 그럼 이 나머지가 등기에 관한 건데 이 등기에 관한 건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표준 세율 안에 한 지붕 두 가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 놈에서 2% 빼주면 남는 게 뭐가 된다? 등기에 대한 것. 바로 이 등기에 대한 것이 등록 면허세 세율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항상 알아두셔요. 취득세 속에는 두 가지, 한 지붕 두 가족이 들어가 있다. 하나는 과거의 순수한 취득세 몇 프로? 2%. 그 다음 나머지가 등록세, 등기에 관한 세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라는 것, 보존 등기라는 것은 취득세 세율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거기에서 등록세를 구한다 그러면 몇 프로만 빼주면 돼? 표준세율에서 2%만 빼주면 된다는 거. 슬슬 이제 숫자가 여러 개 나오니까 초점이 흔들려요. 예를 들어 한번 해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매라고 한번 해보죠. 매매. 그럼 매매는 이런 거 배웠습니다. 자, 농지를 사오면 3%, 농지가 아니면 4%.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그럼 농지를 사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농지. 매매. 농지를 사오면 1000분의 30. 요게 취득세 표준세율이야. 요 안에는 한 지붕 두 가족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등록세를 구해라 그러면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줘요? 2%면 1000분의 20이 되겠죠. 그러면 남는 게 얼마가 된다? 1000분의 10이 되죠. 이게 바로 등록면허세 세율이 됩니다. 과거의 등기에 관한 세율이 되겠죠. 그래서 이전 등기다, 그 다음 보존 등기다 그러면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만 빼주면 된다? 2%만 무조건 빼주면 돼. 그럼 나머지가 등기에 관한 것. 요건 원칙은 입문과정에서 설명을 안 해야 돼요. 기본서 과정에 해야 되는데 여러분한테는 하고 싶어. 왜? 괴롭히고 싶어서. 어차피 잊어먹을 거니까.
요거는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야. 등록면허세 세율이 나왔다. 그러면 1000분의 2, 건당 6,000원. 그 다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 매매가 나왔다. 농지가 나왔다.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0 빼면은 등록면허세 세율이 1000분의 10이란 얘기죠. 하나 더 해보죠. 소유권 보존 등기다 그러면 뭐냐? 원시 취득이야. 없던 걸 만들었단 얘기야. 그러면 원시 취득할 때 취득세 요거 배웠죠. 취득세 세율은 짠하다 1000분의 23, 안 짠하다 1000분의 28. 그럼 원시 취득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짜네 안 짜네? 안 짜네. 내가 만들고도 어짠하네 이래요? 그러면 1000분의 28이야. 취득세 표준세율. 여기에서 몇 프로만 빼줘라. 1000분의 20. 그럼 남는 게 얼마가 된다? 1000분의 8이 우리가 등록면허세 세율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전 등기, 보존 등기를 했으면은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만 빼줘라? 2%. 근데 시험에서는 분수로 많이 나오니까 자, 2%면 분수로 얼마가 된다? 1000분의 20이 되겠죠. 그래서 2% 빼준다는 건 1000분의 20을 빼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 2%가 왜 1000분의 20으로 바뀌는지는 절대로 질문하면 안 돼. 이거 갖고 밤샙니다 오늘. 그래서 세 가지 세율만 하시면 돼요. 첫째, 권리에 관한 세율은 어떻게 된다? 1000분의 2. 건수, 추가 등기는 건당 얼마가 된다? 6,000원. 이전 등기나 보존 등기는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만 빼주면 된다? 2%만 빼주면 된다. 끝. 이게 세율이 다예요. 자, 그럼 볼까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이라고 그랬죠? 1000분의 얼마라고 그랬죠? 28. 여기서 얼마를 빼준다? 1000분의 20. 그러니까 얼마 남아요? 1000분의 8이 남는다는 얘기죠. 뺀 나머지가 등록면허세 세율이야. 등기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유상 이전은 매매란 얘기죠. 농지라는 말이 있어야 농지야. 농지라는 말이 없으면 몇 프로가 되죠? 4%. 1000분의 얼마가 된다? 40. 4%니까. 그 다음에 2% 빼줘야 되니까 1000분의 20 빼주면 얼마가 남는다? 1000분의 20이 그래서 남은 거야. 그러니까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만 빼주면 남는 게 등기에 관한 세율이다. 그 등기에 관한 세율이 등록면허세 세율이란 얘기죠. 이해가셔? 너는 또 준비해놨어요? 무상이전은 상속과 증여가 있어요. 상속이다 그러면 상속은 1000분의 28이야. 요건 취득세 세율이고 등록면허세 세율은 여기에서 얼마를 빼줘라? 1000분의 20.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1000분의 8이 되죠. 이거 설명하면서도 불안해 죽겠어요. 왜 여기서 이거 빼니까 이게 남는지 설명을 못 해주는 제 심정에 비참합니다. 그죠? 차마 그냥 잊어먹어요. 그 다음에 상속이란 말이 없는 무상은 증여야. 증여는 비영리 사업자가 받았다. 대학교에서 받았다. 쌉니다. 28. 근데 그 말이 없으니까 우리 동네 할머니 개인으로 받았어. 그러면 1000분의 얼마? 35. 이게 취득세 세율이야. 여기에서 1000분의 20을 빼주면 1000분의 얼마 남는다? 15가 남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이전 등기와 보존 등기의 세율을 물어봤을 때는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만 빼줘라? 2%만 빼주면 돼. 한 지붕투 가족이에요. 2%라는 건 분수로 어떻게 적용이 된다? 1000분의 20 끝. 이렇게만 오늘하세요. 됐어. 여기 안 들어오면 내비둬. 이 두 가지만 오늘 알아둬도 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율은 세 가지가 있더라. 1000분의 2, 건당 6,000원, 표준 취득세에서 2% 뺀 나머지 세율인데
요거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 걷었지만 개정이 돼서 이제는 취득세 걷을 때 등록세도 같이 걷어. 따라서 취득세 표준세율 속에는 한 지붕 두 가족이 있더라. 끝. 요거 이해하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기대는 안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똑같아요. 표준세율은 이게 끝이야. 표준세율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중과세율이 나오는데 중과세율의 뜻이 뭡니까? 세율이 있는데 세율이 정해져 있는데 중과 무겁게 매기겠다 이거예요. 그럼 무겁게 매길 때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원래 금지되는 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물어보는 게 제일 나쁜 거거든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한번 해보죠. 그럼 편해요. 중과세율은 우리가 이어서 공부하면 편해요. 중과세율, 세율이 있는데 특별히 무겁게 매기는 경우가 되겠죠. 요거는 취득세와 비교하면 너무너무 쉬워. 취득세는 중과세율은 4배가 있고 3배가 있고 2배가 있다고 그랬죠. 들어본 것 같아요? 요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 거리야. 근데 우리는 포인트만 설명했죠. 어떤 물건을 살 때 4배냐 3배냐 2배냐 이거죠. 그러면 4배라는 건 어떤 걸 샀을 때 사치성 재산을 취득할 때.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야, 너 돈 좀 있네, 능력 있네, 너 4배 세금 내야 돼. 비싼 거 사니까. 근데 시험엔 사치성 재산으로 안 나온다고 그랬죠. 5개 뭐라고 그랬죠? 별꼴 고고고? 숨 막혀 죽겠어. 별꼴 쓰리고 가볍게. 별꼴 쓰리고 별꼴이야 쓰리고 맞았어. 명절 때 요번 신정 때 모이면은 한번 해보고 요거 연상을 하면 돼요. 별꼴 쓰리고. 별은 뭐가 되죠? 별장. 골은 뭐가 되죠? 골프장. 쓰리고는 장소를 뜻한다고 그랬죠. 원고는 초보자야. 어디서 한다? 고급 주택. 투고는 강원랜드가 고급 오락장. 쓰리고는 홍콩 영화에 나와 마지막 어디서 해요? 고급 선박이 된다. 이거 굉장히 이따가 사치성 재산세에서 또 나옵니다. 비중이 커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미리 했습니다. 사치성 4배. 그 다음에 3배, 2배는요. 공통사항이 뭐냐? 법인을 설립을 했다. 공장을 신설 증설했다. 그러니까 없던 게 생겼으면 사람들이 더 몰린다는 얘기죠. 바로 그거야. 지역에 따라 달라.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떤 지역이 있는데 여기다 법인을 설립했다. 또는 법인 사업용 부동산 사왔다. 사업용 부동산이에요. 얘는 신경 쓰지 말아요. 얘는 틀리게 안 나오니까. 사업용 부동산을 샀다는 것은 법인 설립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많아져.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오는 걸 싫어해. 야, 사람 들어오면 안 돼. 그 다음에 야, 왜 공장을 신설 증설해? 숨쉬기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 많아서. 그럴 때 중과세야. 얘는 의미 없어요. 틀리게 안 나옵니다. 지역을 봐야죠. 3배는 어디 안에서 공장 설립할 때? 대도시 안에서. 3글자니까 3배. 그 다음에 과밀억제 권역에서 공장 설립했다. 과밀이니까 몇 배? 2배가 되겠죠. 얘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대도시에서 설립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3배. 과밀억제 권역은 2배. 사치성은 4배. 끝.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뭐냐? 이거랑 연결을 지면 돼. 등록면허세는 똑같습니다. 등록면허세는 3배뿐이 없어요. 몇 배? 3배 하면 뭐가 생각나? 그렇죠. 대도시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취득세 대도시 몇 배? 3배. 등록면허세 대도시 몇 배? 3배. 대도시니까. 그럼 뒤에서는 뭐냐? 요거예요. 여기가 대도시야. 인구 50만이고 다 필요 없어.
대도시로만 나와. 그럼 대도시 안에 법인을 설립했다 이거야. 대도시 안에 법인을 설립했다. 본점용 부동산 취득했다. 그러면 대도시니까 세배야. 또 하나 뭐냐? 대도시 아닌데 본점이 있어. 대도시 안으로 들어왔다. 뭐라고 그래요? 전입한다고 그러죠. 대도시가 아닌 곳에서 대도시로 들어왔다는 건 대도시에 없던 게 생겼다는 얘기죠. 없던 게 생기면은 증과세를 한다는 얘기야. 얘랑 똑같아. 다만 재밌는 게 뭐냐? 취득세는 설립하거나 공장 신설하면 증과세 하지만 등록면허세는 공장이 없어. 얘만 나와요.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도시 아닌 곳에서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했다. 전입해도 없던 게 생겼으니까 설립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 대도시 몇 배뿐이 없다? 3배. 끝.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한 번 듣고 이해 잘 안 될 거예요. 자, 취득세 먼저. 증과세는 사치성은 몇 배? 4배. 대도시 3배. 과밀 2배. 끝. 등록면허세는 대도시 몇 배? 3배. 끝. 이러면 돼요. 없던 게 생기면은 숨쉬기 힘든데 왜 사람들 몰려 들어오냐? 몇 배? 3배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예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을 했대. 사람이 많은 지역에 법인을 설립했다. 종업원 이사 올 거 아니야. 사람들이 더 많은지겠죠. 야, 지방으로 내려가. 아니면 증과세 몇 배 해준다? 3배. 또 하나,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이 대도시 안으로 전입 들어왔어. 그럼 없던 게 전입됐으면 설립된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몇 배 증과세? 3배. 재밌는 거는 지역만 동그라미 치면 돼. 등록면허세는 몇 배 증과세뿐이 없다? 3배 증과세뿐이 없다는 거. 근데 어려운 거 하나 마지막 할게요. 기출문제 나왔어. 서울 아닌 곳에서 서울특별시로 들어오는 것도 대도시의 전입으로 본다는 거.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원래 대도시다 그러면 뭐 50만 이상의 도시 이러잖아. 그런데 서울이 아닌 곳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것도 대도시로 전입으로 봐서 증과세 몇 배 한다? 3배 한다. 이유가 뭐예요? 서울에 인구가 너무 많다 이거야. 그래서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들어오지 말고 지방으로 본점을 이전하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대도시뿐이 없습니다. 몇 배? 3배. 그런데 예외가 있어. 이게 시험에 가끔 나왔죠. 대도시 안에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도 증과세를 안 하는 업종들이 있어. 이건 뭐냐 하면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업종들은 가까이 있어야 서민들이 편해. 따라서 대도시 안에 서민들이 이용하는 업종들이 설립을 했어도 증과세 한다 안 한다? 왜냐하면 증과세 할래? 지방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럼 서민들이 이용하려면 지방으로 내려가야 돼. 불편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이용하는 업종은 증과세 안 한다 이거야. 가까이 있어야 서민이 편하잖아.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중에 5개만 시험에 나옵니다. 상식? 자, 서민들, 여러분은 서민이에요? 귀족이에요? 웬 겸손? 여러분 다 귀인이야, 귀인, 귀족. 자, 그러면 이게 있죠. 은행이 가까이 있어야 돼, 멀리 있어야 돼? 가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대도시 안에 은행이 설립이 돼도 증과세 안 합니다. 이것도 이제 몇 년 지나면 개정돼야죠. 지금 점포들이 오프라인은 다 폐쇄가 되고 합병을 하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내년 시험 볼 때까지는 은행.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터미널. 그래서 강남에 비싼 터미널이 있고 그런 거예요. 비싼 터미널, 비싼 땅에 터미널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해서 노량진 땅값 비싼 데 있죠. 가락동 있죠. 이런 것들은 증과세 안 합니다. 서민들이 이용하니까.
그 다음에 병원, 의료. 병원은 가까이 있어야지 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죠. 그래서 증가세 안 해요. 저기 보면 잠실 이런데 대형 병원들이 막 생기잖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여기까지는 내가 이해해. 이거 할 때마다 내가 꽁시렁 돼요. 꽁시렁 되면은 시험에 나오더라고. 몇 년 전에도. 왜? 할부금융업은 왜 생겨도 중과세 안 하는지 지금도 난 이해가 잘 안 가. 할부금융은 돈 없는 서민들이 이용하기 편해서 그런가? 그죠?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하고 모바일로도 다 하는데 뭐 얘기만 하면 입금이 툭 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건 내가 매년 꿍시렁 돼. 그 시험에 나왔어. 할부금융업. 그래서 우리가 할부금융업, 의료업, 은행업, 도매시장, 터미널 요 5가지 업종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대도시에 설립을 했어도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끝. 여기까지가 세율에 관한 전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재 가지고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460쪽에 1번 보면은 표준세율 나와 있죠. 박스를 보세요. 박스 첫 번째 밑줄 소유권 보존 등기 나와 있죠. 그 밑에 밑줄 소유권 이전 등기 나와 있죠. 알아둘 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는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만 빼주면 답이 나온다? 2%만 빼줘요. 그러니까 취득세 표준세율을 내가 공부했다. 되게 쉬워. 근데 오늘은 이런 게 나올 줄 몰라서 잊어먹었어. 그럼 잊어먹으면 되는 거예요. 다만 오늘 알아둘 것 이전 등기, 보존 등기는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주면 된다? 2%. 끝. 한 지붕 두 가족. 그 다음에 그 밑에 밑줄 치세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세율은 쉬워. 그럼 뭐가 포인트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과세 표준을 밑줄 치면 돼요. 첫째, 가등기. 과세 표준이 2가지가 있죠. 부동산 가액 또는 뭐가 된다? 채권 금액. 그 다음 밑줄 지상권, 부동산 가액, 지역권, 요역지 가액, 전세권, 전세 금액, 임차권은 월세죠. 월세는 월 임대차 금액. 그 다음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는 왜 합니까? 돈 받을 게 있어서. 뭐가 되는 거죠? 과세 표준. 거기까지는 세율이 똑같습니다. 밑줄 1000분의 얼마? 2가 된다는 것. 권리는 다 1000분의 2야. 마지막에 그 밖의 등기는 동그라미 말소. 옛날에 했던 걸 지우는 게 말소죠. 따라서 첫 번째 등기예요? 두 번째 등기예요? 두 번째 등기는 건당 얼마가 된다? 6,000원. 또 하나 동그라미 변경 등기. 변경이라는 건 바꾼다는 얘기죠. 옛날에 했던 걸 바꾸는 거니까 첫 번째 등기, 두 번째 등기. 두 번째 등기는 건당 얼마가 된다? 6,000원. 요렇게 세율 공부하면 끝나는데 등록면허세는 세율은 중요하지 않아. 어렵지 않아. 뭐가 포인트냐? 과세 표준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밑줄 대도시 동그라미. 대도시 안에 법인 등기할 때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의 동그라미 몇 배? 3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는 표준세율의 밑줄 100분의 300으로 한다. 아까 얘기했죠? 항상 세법에서 문제는 분수 위주로 나옵니다. 3배를 분수로 하니까 100분의 얼마가 된다? 300. 3배가 왜 100분의 300인지는 또 질문하면 안 돼요. 나 당황하게 만들면 안 돼. 다만 밑줄 은행, 할부금융, 의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해선 중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일단 3가지 위주로 나왔죠. 이 말은 3가지가 돌아가면서 출제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461쪽에 1번 동그라미 대도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함에 따른 등기. 지점은 알겠는데 분사무소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용어만 알아두셔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야. 영리법인이다.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에 따라 용어가 차이가 있어요. 영리법인은 돈벌이 목적. 자, 여기는 본점하고 지점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비영리법인은 뭐냐? 공익단체야. 공익단체는 본점, 지점 이 말을 안 써요. 본점 대신에 주사무소, 지점 대신에 분사무소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나 지점이나 똑같은 말이고 본점이나 주사무소나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용어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당황하실까 봐. 그래서 거기 뭐가 나왔어? 지점하고 분사무소가 같이 나온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대도시. 대도시 밖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을 했다. 그럼 전입을 했다는 건 대도시 안에 없던 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럼 설립이나 똑같은 거야. 이럴 때는 증가세 몇 배를 한다? 3배. 그런데 뒤에 뭐 법인, 본점, 주사무소, 지점, 분사무소 틀리게 안 나와. 그럼 뭐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지역이 어디냐? 대도시다. 몇 배? 3배. 대도시면 사람이 많아서 숨쉬기 힘드니까 지방으로 될 수 있으면 가라 이거야. 근데 지방으로 안 가고 부득부득 들어오니까 세금을 많이 매기겠다는 협박이 되는 거죠. 그래도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세율 이해 가시겠나요? 일단 권리는 1000분의 5. 추가 등기는 건당 얼마? 6,000원. 그 다음에 취득세 표준세율 속에는 한 지붕 두 가족이 있더라. 취득과 등기가 같이 들어가 있다. 같이 걷는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등록면허세 납세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마무리 요거예요. 납세지는 세금을 납부하는 관할이 되는 건데 이건 아주 미리 설명해 드릴게. 세법에서 납세지는요 2개뿐이 안 배워. 하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다 그러면 지방세죠. 지방세는 사람 신경 안 써. 물건에 신경 쓰죠. 따라서 물건이 있는 곳 어디가 된다? 소재지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소재지는 뭐냐? 부동산 있는 곳.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국세죠. 국세는 물건도 중요하지만 누구 소유냐? 이게 중요한 거야. 누구 소유냐? 종부세. 누가 팔았냐? 양도소득세. 사람이 있는 곳을 뭐라 그런다? 주소지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시험 볼 때까지 납세지는 2개뿐이 안 배워. 물건이 있는 곳 뭐라 그런다? 소재지. 사람이 있는 곳 뭐라 그런다? 2개뿐이 안 배워. 그럼 1년 내내 납세지는 2개뿐이 안 배우거든. 이게 작년에는 2개가 나왔어요. 지문이. 근데도 틀리는 분이 있어. 알다가도 모르겠어. 2개뿐이 안 배우는데 그것도 답을 가르쳐줬어. 지방세는 소재지, 물건 있는 곳. 국세는 사람이 있는 곳, 주소지. 더 이상 추가되는 거는 하나가 있긴 있지만은 신경 쓰지 말고 얘만 알면 돼. 그러니까 납세지가 물어봤을 때는 지방세는 소재지, 국세는 뭐가 된다? 주소지. 이것만 시험 볼 때까지 공부하면 돼. 그러니까 시험에 납세지가 자주 출제가 돼요. 2개뿐이 안 배우는데 이럴 때는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서비스라 생각 안 하고 되게 어렵네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자 해서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그런데 하나를 갖다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가 더 있다고. 요거 특허권, 저작권이 나옵니다. 제가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 하나를 작곡을 했습니다. 제가 테스 형. 이 얘기를 저번에 했더니 작년에 했더니 한 분이 막 물어봐. 진짜요? 진짜?
예를 들어서 하는 거지 진짜라고 이렇게 정색을 하고 들으면 그다음부터 내 강의를 어떻게 하라고. 테스 형은 내가 작곡을 했어. 작곡을 했으면 저작권이 내가 있겠죠. 내가 쓴 거니까. 남은 건들지 마. 이거 내가 쓴 거야. 저작권. 그럼 저작권은 권리인데 눈에 보여 안 보여? 부동산은 눈에 보여.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는 곳 소재지가 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권리가 있죠. 특허권이라든가 출판권이라든가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권리에 대한 등록은 형태가 없으니까 소재지가 될 수가 없죠. 그럴 땐 뭐가 된다? 등록권자의 주소지가 된다. 예외사항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권리가 부동산처럼 눈에 보이면 소재지가 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권리는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의 어디가 된다? 주소지가 되죠. 테스형을 내가 작곡을 했으면 어디가 납세지가 되느냐? 내 주소지 관할이 된다는 얘기죠. 눈에 안 보이니까. 자, 그 다음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랬으면은 어디다 등기했어? 등록관청 소재지가 된다는 것. 그래서 등기다 그랬으면 등기 등록은 항상 등록관청 소재지가 된다. 어디다 등기했냐 이거지.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요거예요. 내가 땅을 샀는데 일부는 서울에 있고 일부는 경기도에 있어요. 그럼 하나의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납세지를 어떻게 하느냐? 등기는 절대로 쪼갤 수가 없어. 등기는 하나로 통째로 해야 돼. 그럼 어디다 하느냐? 내가 선택을 하면 돼. 내가 유리한데, 편한데.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시험에서는 내가 편한 대로 선택한다? 너무 본때가 안 나오잖아. 그럴 경우에는 내가 선택한 거는 생략을 하고 어디다 등기했냐? 등록관청 소재지가 된다.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등기할 때는 쪼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유리한 데를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으면은 어디다 등기했냐? 등록관청 소재지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모르면 등록관청 소재지야. 등기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등록면허세는 선불제도라고 그랬죠. 선불. 미리 내야 돼.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요 말과 등기 등록 접수일까지라는 말과 같아요, 달라요? 같다고 그랬죠. 접수일까지는 뭐냐? 나 내일 등기할 거야. 내일 할 거야. 내일까지. 나 오늘 이따가 2시에 갈 거야. 그럼 2시 전까지. 그러니까 내용이 같은 뜻이 되는 거죠. 말 이해 가시나? 똑같은 얘기야. 접수일까지나 하기 전까지나 선불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신고납부라는 것은 취득세와 똑같습니다. 취득세와 똑같은데 한 번 더 간단히 할까요?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 추가신고라는 뜻이 뭐냐? 들렸다 이거야.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비과세 받았어. 야, 너 세금 내지 마. 세금 내지 마. 했다가 나중에 부과 대상이 됐어요. 추징 대상이 됐어. 야, 너 비과세인 줄 알았더니 3% 내라. 그럼 추가로 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셔? 그럼 추가로 낼 때는 취득세와 똑같아. 야, 너 추가로 내려면은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와 납부를 해야 된다. 취득세랑 똑같아. 등록면허세는 선불입니다만은 추가 신고를 하게 될 때는 취득세와 똑같이 60일 이내 해야 돼. 그러면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뭐라고 그랬죠?
가산세를 제외한다. 이게 포인트죠. 시험엔 얘들은 틀리게 안 나온다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안 배웠나? 아니에요. 다 잊어먹으라고 했으니까. 제외, 요게 포함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는 야 신고했어. 3% 했어. 하다 보니까 중과세 대상이 돼야 돼. 중과세 대상 4배 해야 돼. 예를 들어서 3% 냈어. 3% 냈어. 예, 토지를 산다고. 3% 냈어요. 토지니까 농지니까 3%야. 근데 1년 뒤에 공무원이 그 땅을 지나가다 보니까 땅 밑에서 땅 속에서 노랫소리가 들리고 난리가 나. 분명히 이거 땅이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땅에서 올라와. 술병 하나씩도 들고. 이게 오락장이야. 그럼 오락장이면 중과세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나 속였구나. 그럼 추가 신고해야 돼요. 똑같아.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는데 가산세 포함 제외가 된다는 것. 취득세와 똑같습니다. 얘들은 선불이 될 수가 없잖아. 일단 일을 저질렀으니까. 이럴 때는 취득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신고 납부했을 때 60일 이내 가산세 포함 제외 신고 납부. 또 취득 후 부과 대상이 됐다. 취득할 때 비과세였다가 부과 대상이 되면은 60일 이내 가산세 포함 제외 신고 납부해야 된다. 끝. 이건 굉장히 어렵죠. 이게 올해 출제가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년엔 절대 안 나옵니다. 거기에 밑줄 치고 형광펜으로 막 해보신 분한테는 진짜 미안해요. 내가 미리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하도 재미있어서 조금 웃으면서 참고 좀만 기다려라. 이거 필요 없는데 형광펜 왜? 불 끄고 수업하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의 도중에 이제 1월 달부터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체크가 돼서 표시해 준 거는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거니까 걔들은 빼고 공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씩 줄여드릴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1월 달부터는 이제 문제풀이도 할 거예요. 문제풀이도 5개씩만 나올 만한 거 위주로. 안 나올 건 다 쓸데없는 거 빼버리고 나올 만한 것 위주로 해서 5문제씩 같이 공부하면 돼요. 이제 문제풀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는 여유 있게 보내시면 돼요. 그것도 딸랑 3시간 하잖아. 황금 같은 휴식기예요. 1월부터는 4교시씩 해야 되니까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8주 과정이다 그랬으면 3, 4월부터는 7주로 줄이는 거야. 압축을 하고 마지막 주차는 문제풀이를 갖다가 60문제 정도 풀고 40문제에서 60문제. 세법은 16개 나오는데 벌써부터 40개 이상 풀자 이거예요. 그럼 그 안을 빠져나갈 수는 없잖아. 그것만 디립다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자료도 교재를 보면 분량이 이렇게 크잖아. 요거에 대한 요약 자료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PPT 말고 PPT 내용을 그걸 모으면 요약집이 돼요. 그래서 올해 요약집도 해서 했는데 올해는 요약집 안 하고 여러분한테 서비스로 할 거하고 그거 보면 이렇게 줄어들어. 요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싫다고요? 그럼 생각 좀 해보. 됐어요. 나도 빈정상했어. 예? 근데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몇천 원이라도 들어가니까 그럴까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냥 출력하셔도 괜찮을 정도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뭐 많아봐야 기본서 두꺼운 걸 갖다가 올해 같으면 42페이지인가요? 그러니까 뭐 구태해가고 흑축해서 찍어도 되고 이번엔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한 50쪽이나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너무 수강 들으시는 분들이 인강 들으시는 분이 너무 자료가 너무 좋다고 그거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또 저는 그럴 수 없잖아요. 이 해커스의 교재가 있으니까 그 교재로 강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해서 PPT 자료예요. 요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냥 가만히 계시면 제가 알아서 해드릴게. 여러분 뭐 원하는 거 있으면 항상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하면 또 골치 아파.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해야 돼. 자,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돼. 추가 신고 안 했어. 그럼 배웠어요. 취득세. 신고 언제까지 해? 안 했어. 안 하면 뭐가 날라오죠? 뭐 그렇지, 고지서. 가산세가 가산 이러고 오는 거 아니에요? 고지서 날라오는 거야. 고지서에 뭐가 인쇄돼서 온다? 가산세. 자, 출발하죠. 과소신고 가산세 10%, 무신고 사기부정. 납부는 매일매일 이자처럼 붙어요. 10만 분의 얼마? 25. 끝. 이것만 알면은 가산세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가세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뭐가 쫓아다닌다? 지방교육세 20%. 개강 때 또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감면은 깎아주는 거야. 원래 깎아줄게. 끝. 이러고 돌았으면 멋있어. 근데 우리나라 세법은 안 그래. 깎아줄게. 그리고 왼손을 내밀어요. 돈 달라 이거야. 그것도 슬픈 표정 짓고. 너 100원 깎아줬다. 100원 깎아줬으니까 20% 토론해놔라. 그럼 기분 좋아 나빠? 나쁘니까 왜? 어디다 쓰려고? 좋은 일에 쓰려고. 좋은 일은 농어촌에 쓴다는 얘기죠. 좋은 일에 쓴다 그러면 저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깥분이 그러잖아. 월급 타오고서 야 20%만 죄송합니다. 20%만 줘. 그러면 승질 나 안 나? 승질 나죠? 어디다 쓰려고? 좋은 일에 쓰려고. 그럼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표정이 좋은 일에 쓴데도 안 준다고? 이왕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거 못 뺏긴다고? 뭐 그럼 할 말 없습니다. 우리나라 세금은 이거예요. 준 다음에 깎아줬으면 생색내. 야 20% 다시 줘. 왜? 어디에 쓰려고? 좋은 일에 쓰려고. 농어촌 특별세 20%. 이거는 시험에 자주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끝. 등록면허세. 이제 하나만 더 배우시면 되는데 461쪽에 밑줄 한번 쳐볼까요? 1번 납세지다 그랬으면은 1번 기억만 밑줄. 부동산 등기.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니까 부동산 소재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대.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디다 등기했어? 등록관청 소재지. 2번 신고납부. 신고납부는 원칙 두 번째 줄 선불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해야 되겠죠. 동그라미 2번 밑줄 추가 신고납부는 기억 두 번째 줄 끝에 60일 이내. 그 밑에 줄 끝에 가산세 포함 제외. 재밌는 건요. 가산세는 지금처럼 요번 시험에도 괄호로 항상 나옵니다. 괄호에 가산세 포함이냐 가산세 제외냐만 찾으면 돼. 그리고 마지막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니은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받은 후에 추징 대상이 됐다. 똑같습니다. 기억하고 두 번째 줄 끝에 며칠 이내 60일 이내. 네 번째 줄에 괄호 가산세 포함 제외 마지막 줄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추가 신고 납부는 60일 이내 하지만 가산세 포함 제외가 된다는 것. 그것만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요게 올해 출제가 됐으니까 내년에는 추가 신고는 안 나올 거예요. 어쩌나 또 밑줄로 쳤는데 해서 이런 것들은 빼버리는 게 좋죠.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말고 이번에 안 나올 것도 그냥 밑줄 치고 별 표시하고 형광펜 왕별 표시하라고 그럴까요? 나중에 되면은 강의 끝나고 책을 털면은 왕별이 우수수 쏟아져. 그럼 또 헷갈려서 안 되니까 안 나올 것은 제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게. 자, 462쪽에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요거는 앞에다 써놔요. 등기 의제다. 등기 의제다. 등기 의제다 하는 것은 뭐냐? 의제라는 말은 세법에서 간주라는 말로 노. 누가 여기다 이렇게 썼어? 미안합니다. 고쳐야 돼요. 신고 의제.
신고의제. 미안합니다. 한 번만 더 틀리게 했다가는 난리 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이번에 무서웠어. 신고의제는 뭐냐? 항상 우리는 신고와 납부를 해줘야 된다. 이건 뭐냐? 목적은 돈 걷는 거야. 세금 걷는 거야.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신고제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따져보죠. 바깥분이 월급을 타오시는데 지금 뭐 계좌이체합니다마는 현찰로 타온다고 전제를 해봅시다. 이번에 바깥분이 월급 타오시는데 월급이 1억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뭐 이 정도는 돼야 월급이죠? 표정이 왜 그래? 1,0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번씩 바깥분이 5만 원짜리 돈보따리 갖고 와서 월급이에요. 이게 신고야. 그리고 무릎 꿇고 돈을 주는 게 납부야.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가정에서는 여러분이 국가야. 남편이 납세 의무자고 한 달에 한 번씩 세금 내야 돼. 그럼 세금 안 내면 가만 냅둬? 내쫓죠. 그게 가산세야. 똑같아. 가정이나 넓게 보면은 국가가 되는 거고 좁게 보면은 가정이 되는 거야. 세금 관계가 똑같습니다. 항상 그렇게 신고 납부해야 돼.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어느 날 바깥분이 약주 좋아하셔요? 약주를 갖다가 이만큼 드시고 와서 아무 말 없이 1,000만 원이라는 돈보따리를 콧잔등에 던지고 뛰쳐나갔어. 아무 말도 없이 콧잔등에 돈보따리 던지고 나갔어. 그럼 용서해? 코피 터졌어. 용서해 안 해? 용서를 못해요? 돈이 생겼는데. 돈이면 다 용서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항상 그날 밤새면서 코피를 갖다가 닦아가면서 돈 쉬고 있는 거예요. 납부만, 바로 이게 신고의제예요.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신고는 안 하고 납부만 제때 했으면은 신고한 걸로 간주가 된다. 용서한다는 얘기야. 말 이해 가요? 그래서 신고 안 하고 납부만 했어도 신고한 걸로 간주가 돼서 가산세 적용은 안 한다. 쉽게 얘기해서 용서한다는 얘기죠. 돈만 받았으면 끝났다는 얘기야. 네가 나가든지 엎어지든지. 바로 이게 신고의제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최근 들어서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인가도 나왔죠. 작년에 나왔던 겁니다. 자, 그게 바로 462쪽에 동그라미 3번 보죠. 가운데 줄에 신고부터 밑줄 칠까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용서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해.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바로 이게 시험 문제야. 시험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납부했을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 똑같이 나와. 옳은 지문. 세법에서 문제 풀 때 비법 중에 하나 또 말씀드릴게. 지문이 길게 나와. 그것도 옳은 지문으로 여러분이 포기하도록. 그리고 맨 뒤에 짧게 반전이 있어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납부한 경우에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옳은 지문이야. 그리고 맨 끝에 그러나 가산세는 징수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반전 문제예요. 앞에는 왜 옳은 지문을 여러 개 길게 나와. 몇 줄로. 지금처럼. 왜? 여러분 포기하라고. 그리고 맨 끝, 왜 끈기가 없으니까 시험 보러 가서.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맨 끝에 가산세는 부과한다. 그럼 틀린 거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럼 맞는 거고.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세법은 뒤에 꼭 밑줄을 쳐봐야 돼요. 거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 게 실수하는 대목이죠. 신고의제 이해 갑니까? 용서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가산세. 가산세는 동그라미 1번 신고 관련 가산세 이렇게 돼 있죠. 아예 앞에다가 써 용어를. 신고, 불성실, 가산세. 신고 관련 이렇게 하지 말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 거기에 퍼센트가 여러 개 있죠. 우리 배운 대로 여기 볼까요? 40, 20, 12 있죠. 우리 해봅니다.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사기부정 40%. 근데 여기는 숫자만 그렇게 쓴 거예요. 크게 의미 없죠? 우리가 매주 할 거니까. 그 다음에 2번 밑줄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다 그랬으면은 매일매일 이자처럼 붙는다고 그랬죠. 마지막 줄에 밑줄 0.025%. 근데 시험에는 분수로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0.025% 옆에 괄호 열고 1일 불안해서 내가 여기다 썼어요. 옛날에 이걸 받아쓰기로 했거든요. 1일 하니까 1일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실제 상황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씁니다. 미치겠어요 내가. 내 심정 아실래나? 그분은 착하신 분이죠. 맑으신 분이에요. 거짓을 모르는 분이에요. 2일 10만 분의 25 괄호 닫고 이러면 완벽하게 끝나겠죠. 0.05%가 왜 10만 분의 25가 되는지는 질문한다 안 한다? 오케이, 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부가세가 나왔는데 1번 부가세는 1번 동그라미 밑줄 지방교육세 두 번째 줄에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지방교육세도 20% 추가. 그 다음에 2번 농어촌 특별세는 첫째 줄 끝에 감면 깎아준다는 얘기죠. 깎아주면 꼭 20% 도로 뺏는다고 그랬죠. 어디에 쓴다고? 농어촌 특별세로 쓴다고. 그 다음에 양괄호 2번 최저한세. 최저한세의 뜻은 뭐냐? 최소한 공짜가 없다. 요만큼은 걷는다. 최저한의 세금은 걷겠다는 얘기야. 첫째 줄에 수수료 성격이다. 수수료 성격이니까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없다. 즉 공짜가 없어요. 수수료 공짜 없어요. 따라서 다만 밑줄 부동산 등기의 경우에는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도 6,000원으로 징수한다. 공짜가 없다는 얘기죠. 최저한 얼마의 세금은 걷겠다? 6,000원. 이것도 몇 년 전에 3,000원이었어요. 했다가 6,000원 올라간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개정된 게.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공짜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끝. 자, 이 등록면허세가 끝났는데요. 이 등록면허세는 이번 시험 볼 때까지 조금만 추가하면 돼. 비과세 뭐 이런 것만 추가하면 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요 안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틀릴 일은 없지 싶어요. 노노노노 공부한다면. 자, 그 다음에 463쪽에 이제 본격적인 재산세 들어갑니다. 요거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예.